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9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드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인영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목적 없이 받았다고 하시죠. 목적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한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를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보여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주,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양경수 맞습니다. 예.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놓았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국정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사직서를 받았다 하셨는데 사직서를 받으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홍 차장이 야당 대표하고 전화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조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치 개입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중한 시기에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비상계엄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의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건의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2월 5일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본인을 오라고 해서 정무직이라는 건 임기가 없는 자리니까 어느 때든 그만두려면 그만두는 거고 나도 그런 마음이고 이번에 정무직 교체가 있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했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2월 5일 오후 4시경에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원장님 직무실로 갔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처럼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우리 정무직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능히 짐작하고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데 아마
4일, 5일 정도면 비상계엄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한 명도 출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테니까 국정원의 지시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고 아마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경질이다. 지시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경질이다. 원장님께서도 사직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인사기획관을 방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는 여쭤봤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네라고 대답은 안 하셨는데요. 원장님은 인사 제청권이 있지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정무직 인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확인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대화하고 사직서를 내줬습니까? 그야 뭐 팩트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추가로도 확인하겠습니까?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추정이자 판단이지 정보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드린 건 사실입니다.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야,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태영 원장께서 홍 차장과 상반된 진술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디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원장님하고도 관계가 되고 국정원의 앞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월 6일자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장님의 인사 제청으로 경질됐습니다. 저는 계속 원장님이 경질하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경질하신 겁니다라고 했지만 벌써 10번 넘게 정 원장께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 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저를 경질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치 중립 위반이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법에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형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원법 제11조 정치관여 금지 제2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행위는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장님께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로 판단했다. 이거는 국정원법에도 없고 국정원 직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사제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저를 경질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인사권자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무고입니다. 인사제청권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 날 있었던 저에 대한 경질은 원천무효이고 불법입니다. 다만 원장님, 그래도 국정원의 넘버원, 넘버2가 제가 나름대로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에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저한테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멋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 다음번에 어느 부도장이 국회 뭐뭐뭐 얘기하는데 국회? 너 정치 중립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와 법에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서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정원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의 사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국정원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 넘버2를 이런 식으로 경질하는 부분은 앞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는 길에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